말씀드린 대로 인생 각본이 필요하고요. 인생 각본은 뭐냐 하면 나는 이것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소위 자신의 사명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드머니인 것 같아요. 인생 각본은 자기 삶의 기둥이다. 오늘 모신 분은 짚라인 코리아 부회장이시죠. 이수경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그 책을 쓰셔서 우리가 이제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광고로 계속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각본을 써라 책의 저자시죠. 이번에 새로 신간을 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50대, 네.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이 노후 생활을 좀 뭐라고 할까요? 잘 보낼 수 있을지, 네. 예, 현명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일단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딱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면 뭐 하고 있을까 막막하긴 해요. 네. 예, 왜냐하면 미리 그 후의 모습을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왜 우리가 10년 후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왜 해야 되냐면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70세 시대였어요. 불과 한 얼마 전만 해도 70세 시대였어요. 그래서 보통 60대 전후에서 퇴직을 했죠. 그리고 한 10년 살다가 그냥 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 각본이나 10년 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회사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퇴직해서 한 10년 어영부영 하다 보면 갈 날이 왔어요. 갈 때가 됐으니까.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네. 지금은 평균 퇴직 나이가 49에서 52세라고 하죠. 100세 시대인데 50년을 퇴직하고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 왜냐면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일단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회사는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 인생의 각본을 스스로 써라. 이런 얘기신데 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랬냐면요. 제가 28년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 처음에 대기업을 들어가서 4년을 다녔고, 두 번째 중소기업에 스카우트에 가서 24년을 다녔어요. 저는 회사가 저를 책임질 줄 알았어요. 24년 동안 제 청춘을 갈아 넣은 회사였으니까요. 근데 그 회사가 정말 잘 나갔었는데, 네.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오너가 임원 8명을 다 내보내고 네. 당신과 나만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7년 동안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그 회사를 다시 기사회생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그해 연말에 오너가 회사를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그래서 제가 나는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새로운 인생, 10년 후의 인생을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그렇다면 그때 내 나이가 52세였는데 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처럼 또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고 살 것인가, 취업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세운 인생 각본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 이제 회사가 이제 매각이 돼서 약간 배신감도 좀 느끼셨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떤 결정을 가장 먼저 내리셨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남이 짜놓은 각본대로 살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월급쟁이 생활? 네. 나 스스로 각본을 짜고 그 각본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신 상태에서 뭘 하신 거예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는 직장은 살아야죠. 어차피
회사 팔렸으면 경영진으로서 그때 뭐 직급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땐 부사장이었습니다. 부사장. 네. 사장 되실 거 기대하셨다가 그냥 그렇죠. 한 방에 날리셨네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망해가는 회사를 살렸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직원도 그랬고 저 사람은 사장 될 거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 회사의 매각이 저한테는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리신 결정이 그럼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지금 짚라인 코리아 뭐 네. 부회장으로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제가 이제 절치부심을 하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창업을 취업을 할 결심하셨군요. 것인가. 그래서 취업 제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취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인생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 사업을 결정할 때도 한 6개월 이상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선 현금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절대로 어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만 해도 그럼요. 어음을 우리가 어음이 받아서 많이 유행했었죠. 많이 유행하고 뭐 부도도 많이 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24년 동안 경험했던 것과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짚라인이 저거죠. 우리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계곡에 이렇게 뭐죠? 이거 쫙 타고 네,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거.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 지형을 이용해서 이 밧줄을 매달아 놓고 그 밧줄을 타면서 타잔 체험 경험을 하는 그런 놀이 시설인데 저희가 대한민국에 저희 최초로 들여왔고요. 지금은 뭐 너무나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건 직접 창업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뭐 동업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동업자하고 같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인생 스스로의 인생을 살겠다 결심을 하시고 이제 결정하신 결과인데 네. 어쨌든 사업도 잘 되셔서 어쨌건 경제적인 어떤 고민도 없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요. 예. 했다고 해서 잘 되는 사업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긴 그래서 고비가 몇 많이 년간의 있죠. 고비는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사업을 통해서 생계는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연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일단 의기소침해지지 않나요? 의기소침해지죠. 더구나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는 그럼요, 가족들, 그럼요. 네. 아이들 있고 하면.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부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캐, 우리 네. 부캐릭. 요즘 많이 하는 부캐릭터죠. 그래서 그걸로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직장 생활 때부터 제가 해오던 이제 그 대한민국 가정 행복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적은 활동을 해왔는데 퇴직을 하면서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하긴 그래서 참 그 결혼 관련해서 부부 관계, 그렇습니다. 그 원만한 부부 관계, 행복한 부부 관계와 관련된 책도 베스트셀러 내신 게 있죠. 네, 2권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이제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라는 책이고 두 번째가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이 두 제목은 주로 제 아내와 제가 주고받던 자주 쓰던 대화의 하나였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때 52세 때 회사로부터 배신감을 갖고 내리신 이 결정, 자신만의 인생을 설계하겠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그동안. 그럼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했을 경우도 그럼요. 있었고요. 네, 네. 사업이라는 게 다 보통 그러니까. 네. 후회는 해본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와 좋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시도는 하지만 항상 결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네.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창업해서 성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면서 직장에 붙어 있을 거라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많죠. 많죠. 예.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 각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저 부회장님처럼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 1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인생 각본이 필요하고요. 인생 각본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우여곡절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소위 자신의 사명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도
서서히 해결되는 그걸 제가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약간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면 네. 예,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약간 두리뭉실해서. 네네네. 자, 인생 각본을 쓴다고 하는 것은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살겠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없어요. 혹시 이 임수일 대표님은 있으시겠죠? 네. 근데 제가 주위에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요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음, 우리가 계집을 지을 때도요 도면을 종이를 갖다 놓고 그림을 간단하게라도 그리죠. 네.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무도 자르고 못질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야, 나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모습을 그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폭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그걸 찾아야겠네요. 찾아야 돼요.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모르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를 찾아온 많은 분들이 나 뭐하고 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요. 좀 있다가 또 나 뭐하고 살지라고 생각했다가 딴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딱 2시간만 당신을 위해서 내십시오. 아, 자기 자신을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이 들 때 A4지 한 장, 볼펜 한 자루만 딱 들고 모든 것과 다 차단한 상태에서 자기를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제 책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시간.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도 이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도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퇴, 노후 준비 이럴 때에는 정말 계속 어떤 생활비가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네. 뭐 부동산이냐 아니면 주식으로 그걸 만들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네, 일단 어떻게 마련하셨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드머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급여를 받아서 생계를 해결하는 거는 제일 좋죠. 근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그 유효기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거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시드머니의 기초는 저축이죠.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일단은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그걸 모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시드머니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 작게나마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요즘 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가상화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제도권 안에서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생기고 나면 또 우리가 다음 투자를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뭐 파이프라인을 부동산으로 확대시켜서 그것이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부회장님도 나름대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네, 저는 나름대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일단 돈 끌어다가 회사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본금으로 네. 사업해야 되니까 네. 목돈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목돈도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아, 목돈도 있었죠. 그 목돈 가지고 다 사업에 넣은 건 아닌가요? 사업에 넣었다고 봐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30년째 해오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 하면 가정경영 10개년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30년째.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매년 연말이면 모여서 자기의 10대 뉴스를 발표를 해요. 10대 우리 뉴스. 기업에서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업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적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올해 나는 이런 10대 뉴스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모아서 우리 가족 10대 뉴스를 제가 지금 30년째 그걸 해서
제가 하고 있는 행복한 아버지 모임에서 우리 원우들끼리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정경영 10개년 계획이라는 걸 해서 엑셀 시트로 10년짜리 표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제 나이, 아내 나이, 아들, 딸의 나이를 적고 어떤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결혼을 시킨다든지 생일이라든가. 또는 학교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목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목돈이 이벤트에 맞는 목돈을 그림을 그려요. 아, 500만이 들어가겠구나. 1000만 원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거를. 그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있잖아요. 네. 그 돈을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가 막연한 재테크가 아니라 그 이벤트에 맞는 재테크를 하는 거죠. 아, 그걸 그러니까, 30년째 제가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에 쓸 그렇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네. 그게 지나서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모아나가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은 결국 이제 이제 뭐 자녀분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네.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목돈은 어떤 식으로 만드셨고 또 그 목돈을 어떻게 불리셨나요? 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주식을 꽤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주식을 제가 지금도 주식이 꽤 있지만 거의 들여다보질 않아요. 아, 장기 투자로? 네, 제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제가 2002년도인가 구매를 샀는데요. 그때 아마 한 38만 원인가 얼마에 산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지금 뭐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아직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또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나 근로소득 이외에 아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정행복 코치를 통해서 강의 수입이라든지 뭐 책의 인쇄는 뭐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다른 그런 거. 주식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정말 이 큰 재정의 위기를 느끼지 않는 한 팔지 않을 생각으로 무조건 장투할 생각입니다. 자산가들이 삼성전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 아들이 1월 달에 9만 원에 샀죠. 후회를 엄청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투자도 그렇고 우리 인생 계획도 그렇고 노후 준비도 그렇고 딱딱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인생과 계획을 세운 인생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액션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되니까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불안할 때도 있죠. 그런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각본이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확고한 각본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나무가 서 있어요. 가지는 바람에 흔들리죠. 그러나 기둥 자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 각본은 자기 삶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각본 쓰는 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워크숍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4분면을 그리게 해요. 그래서 이쪽 1/4분면에는 이제 플러스 항목이라고 그러고 밑에 하단에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그래요. 자, 플러스 항목 중에서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자랑스러운 일을 막 적어보게 해요. 이걸 못 적으세요. 왜? 평소에 기록을 안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그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단에는 마이너스 항목에 뭘 적게 하냐면 내가 그거 하느라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들, 잃어버렸던 꿈들 그걸 적게 해요.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플러스 항목 중에서 내가 성공했고 자랑스럽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서 지금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일, 그거를 2가지만 뽑아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컴퓨터를 잘 가르칠 수 있다든지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다든지 뭐 글을 잘 쓸 수 있다든지 나름대로의 누구나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경력사산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강점이라고도 하지요. 자, 마이너스 항목.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도 안 하고 죽으면 억울할 것 같은 거. 그거를 제가 2가지를 써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건 뭐라고 그러죠? 버킷 리스트라고 그러죠.
자, 위에서 뽑았던 나의 경력 자산과 강점을 지금부터 재능 기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네. 돈 벌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재능 기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지금 퇴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시간의 70%를 재능 기부에 쓰십시오. 산에 가지 마시고. 산에 가야죠. 산에 가야 되지만 산에만 가지 마시고. 산에만 가지 마시고. 네. 산에도 가시지만. 자,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는 내가 하고 싶지만 못했던 거잖아요. 네. 이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파야흐로 평생 학습시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배우는 모임에 나가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재능 기부하는데 4시간에 70%를 쓰고 평생 학습하는데 4시간에 30%를 쓰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게 이제 인생 각본 쓰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이 두 가지를 SNS를 통해서 자기의 활동 상황을 일주일에 2번씩은 무조건 포스팅하게 합니다. 제가. 아, 페이스북이 됐든 블로그가 됐든. 네,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제가 3년을 하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내가 자신 있는 주제, 내가 배우는 주제로 일관되게 자기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3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가정행복 코치로서 저렇게 하고 있네? 아, 저 사람은 이런 거를 저렇게 열심히 배워서 잘하고 있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주목을 하고 저를 불러요.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시간당 10만 원을 줍니다, 저한테. 네. 그런데 이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걸 내가 또 계속 포스팅을 하죠, 블로깅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가야.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간당 100만 원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은퇴 설계, 저는 은퇴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해요. 퇴직은 있어도 은퇴는 없다. 아, 퇴직은 100세 있어도. 시대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리타이어라는 말이 뭐예요? 은퇴가 리타이어인데 타이어를 다시 갈아 낀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이제 F1 레이싱에서 나온 말인데 퇴직한 순간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고 나머지 인생을 멋지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후란 말도 못하게 해요. 노후는 뭐예요? 노후 다음엔 죽음이잖아요. 노년이죠. 노후가 아니에요. 노년. 노년이라고 말해야 돼요. 노년 대책이라고 해야지 노후 대책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퇴 대책도 아니고 퇴직 후 대책이다. 이렇게 말을 쓰게 해서 그렇게 인생 각본을 쓰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저는 정말 누구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수입도 생기고 이게 진짜 멋진 인생 설계 아닐까 해서 이런 각본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우리가 세상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아무리 처음에 굳은 의지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흔들릴 만한 아주 심한 이유들이 막 튀어나올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견디나요? 아,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많지만 첫 번째가 금연이에요. 두 번째가 제가 이제 몸짱 프로젝트를 한 건데요. 금연이 누구나 결심을 하지만 쉽지 않죠. 그런데요, 금연에 성공하고 난 상태의 기쁨은요, 흡연을 할 때 기쁨보다도 100배, 1000배나 많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생리통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금연의 경험을 일단 성공을 경험을 하고 나면 아,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는 그런 그것이 인식이 내가 자리를 잡게 돼요.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60세가 되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 똑같은 지적을 받는 거예요. 복부 비만이니까 살 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환갑이 되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띄우자라고 마음먹고 유능한 트레이너와 함께 5개월 이제 몸짱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정말 힘들었어요. 식단 관리도 힘들고 운동하는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고 나에 대한 그 긍지가 생기고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인생에서 많이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임수일 대표가 말씀하신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나를 흔드는 것들이 무수하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구면 경험을 통해서 몸짱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일을 견디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라는 경험을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작은 성취, 물론 금연이 작은 성취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작은 성취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네. 네. 저기 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얼마나 애프터 비포가 어떻게 달라지셨나 궁금해 해가지고 한번 사진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잠깐 한번 띄워볼까요? 아, 이게 이제 운동하시기 전 60세 때 모습인 거죠? 네, 이게 78kg일 때입니다, 제가. 네, 이렇게 해서 5개월 후에 바뀐 모습이 네. 네, 확 달라지셨는데요? 이렇게 됐죠. 제가 저 때가 78kg에서 69kg가 됐고요. 아. 사실 체중 감량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몸짱이라는 프로젝트만 갖고 했는데 제 몸에서 쇠고기 600g짜리가 15개가 빠져나간 거죠. 그다음에 체지방이 24%, 14%로 줄었고요. 허리가 지금 저희 때가 32거든요. 네. 저 때 앞에 때가 35고 제가 지금 저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렇게 일시적으로 몸을 만들기는 좀 그렇죠. 보다 쉬운데 이걸 유지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바디 프로필 한번 찍고 나면 다 요요 현상이 와서 네. 원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연의 유익을 알면 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유익을 알면 안 놓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성취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것도 했어. 난 이것도 했어. 다음에 할 걸 또 잘할 거야. 기대되는데? 라고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사실 직장을 50대만 돼도 요새는 50대도 직장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40대만 돼도 40대 때부터 벌써 은퇴를 고민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10년 후에 내 모습을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게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 거군요. 10년 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연령대에 계시던 여러분이 인생 시계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던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를 갖고 미련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후회하게 되는데 네. 지금 바로 액션을 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본을 짜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근데 아까 파이프라인 말씀하셨는데 또 회사도 운영하시니까 여기서 나오는 월급도 만만치 않으시겠는데.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각본을 써라. 10년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수경 저자님, 짚라인 코리아 부회장님과 함께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